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북 프로를 이온2와 그램하고 비교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구성부터 소프트웨어, 내부 구조까지 상세히 비교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얼마 전에 제 채널에서 삼성 갤럭시북 이온2와 플렉스2, 삼성 노트북 플러스2를 리뷰를 했었는데요. 지금 그 제품이 출시된 지 4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벌써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노트북이 프로라는 이름을 붙이고 2개 더 출시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갤럭시북 프로하고 갤럭시북 프로 360인데요. 이 프로 360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돌아가고 화면 터치가 되고 펜이 되는 투인원 모델이다 보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세 제품만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갤럭시북 프로는 프로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런지 갤럭시북 이온2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을 되게 많이 개선을 한 제품이에요. 그런데 과연 모든 부분에서 이온2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 제품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갤럭시북 프로는 15.6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그램 같은 경우에는 16인치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약간 동등 비교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15.6인치, 15.6인치 두 개 디스플레이 크기가 동일하니까 먼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보면 확실히 이온2, 그냥 이온이라 부를게요. 확실히 이온보다는 가볍고 그리고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두께가 정말 얇습니다. 보통 노트북의 두께를 측정할 때는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두꺼운 부분, 그러니까 뒤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의 두께를 측정할 때가 많거든요. 여기 있는 갤럭시북 이온2의 두께가 스펙상 14.9mm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재보면 그 정도 나와요. 갤럭시북 프로의 두께는 13.3mm라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재보면 실제로 한 13.3mm 정도 나와요. 근데 갤럭시북 프로가 다른 노트북보다 더 얇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앞부분의 두께도 굉장히 얇습니다. 자, 이게 북 프로고요, 이게 이온2고요, 이게 그램입니다. 진짜 북 프로가 독보적으로 얇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 프로를 여기 있는 그램하고 비교하면요, 그램은 뒤쪽에 미끄럼 방지 고무가 이렇게 확 솟아있는데 북 프로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께로 봤을 때 여기 있는 북 프로가 여기 있는 3개 노트북 중에선 당연히 원탑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MX450이라고 하는 외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는 모델인데 그래서 무게가 스펙상 약 1.15kg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온이나 여기 있는 그램 같은 경우에는 스펙상 무게가 1.19kg으로 동일한데 그런 걸로 따지면 확실히 북 프로가 진짜 얇고 진짜 가벼운 노트북이면 틀림이 없어요. 왠지 두께가 너무 얇고 무게가 가벼우니까 내구성이 걱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구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요 그램이나 이온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상판, 하판 모두 마그네슘 합금이라서 되게 잘 휘어지는 플라스틱에 가까운 재질인데 지금 갤럭시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상판이 알루미늄 합금이기 때문에 이 상판이 되게 얇지만 잘 안 휘어질 거라고 기대가 되거든요. 상판 두께는 북 프로가 제일 얇고 그램이 제일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한번 휘어볼게요. 휘기는 휘어지는데 그램보다는 훨씬 덜 휘어지고요. 여기는 이온2보다는 더 휘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램을 한번 휘어볼게요. 좀 잘 휘어지죠? 이온이에요. 그래서 상판 디스플레이만 놓고 보면은 여기 놓여있는 요 순서대로 경고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판 얘기로 넘어가면 조금 상황이 바뀝니다. 하판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키보드가 보이는 여기 손바닥을 올려놓는 팜레스트 요 부분도 얘기를 하지만 제품 뒤쪽에 있는 여기 로어 커버라고 하는 이 커버까지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갤럭시북 프로는 요 하판 강성에서 절대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소리가 좀 많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온2를 비틀어 보면 소리가 나긴 나는데 프로만큼 그렇게 많이 나진 않고요. 여기에 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나긴 나는데 그래도 북 프로가 가장 많이 나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비틀어 보는 것 말고 요 하판 바디 강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여기 있는 북 프로하고 그램하고 바디 강성에 대해서만 조금 깊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게요. 첫 번째는 손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바디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팜레스트부를 잡고 이렇게 비틀었을 때 나는 소리, 그리고 소리가 나면서 또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하판에 있는 로어 커버 요거의 강성을 좀 볼 겁니다. 일단 키보드가 있고 팜레스트부가 있는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보면 그램이 북 프로보다 더 많이 꾹꾹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팜레스트부를 잡고 이렇게 비틀었을 때는 북 프로가 조금 더 소리가 많이 났고요. 그리고 이때 로어 커버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들뜨는 것도 느껴졌고요.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그램과 북 프로 둘 다 가지고 있는 현상인데 이 로어 커버 아래쪽을
이렇게 비틀면 딸깍딸깍한 소리가 나죠. 이게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이 되는 겁니다. 이 그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흔들면 딸깍딸깍한 소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팜레스트 이렇게 잡고 비틀었을 때 이 북프로의 로어 커버가요, 강성이 좀 되게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어 커버하고 메인 바디부하고 닿는 부분이, 특히 저는 왼쪽이 그랬는데, 이렇게 비틀면은 붙었다 떨어지면서 소리가 더 크게 나고 찌직찌직 소리가 더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합판 전체로 놓고 보면요, 여기 있는 북프로가 가장 좀 약해 보이고요, 그 다음이 그램, 그 다음이 이온2 순서대로 합판 강성만 놓고 봤을 때는 북프로가 확실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상판 강성을 또 놓고 보면은 북프로가 그램보다는 조금 더 낫거든요. 여기 북프로는요, 이렇게 휘어도 살짝 힘을 줬을 때는 여기가 바로 휘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그램은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일치가 돼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반대로 힘을 주잖아요. 그럼 벌써 딱 하는 소리 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뚜껑을 닫은 다음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가운데가 살짝 들려 있어요. 이 상판 디스플레이 강성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램이나 북프로나 강성에 있어서는 둘 다 불만이 있는데, 어느 게 좀 더 불만이 많냐고 물어보면 그냥 어느 게 더 낫다고 말씀 안 드릴래요. 그냥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온2가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외부를 좀 살펴보니까 갤럭시 북 프로는 이온2에서 부족했던 입출력 단자를 되게 많이 개선했어요. 충전 전용으로 써야 했던 충전 포트를 없애고요, USB-C 타입으로 바꿔서 확장성을 넓혔고요. 여기 있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도 별도 이렇게 핀이 있어가지고 이걸 열어야 되는데 이제 핀 없이 이렇게 바로 넣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그램은요, C타입이 똑같이 두 개긴 한데 둘 다 썬더볼트 4를 지원하거든요. 근데 북프로는 C타입이 두 개긴 한데 하나만 썬더볼트 4를 지원한다는 점은 아쉽고요. 그리고 그램은 반대쪽에 두 개의 USB-A 타입이 있는데 북프로는 그게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아쉬워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눈에 좀 보이지 않는 원가 절감을 삼성전자에서 했던데 바로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에요. 저가형을 쓴 것처럼 보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마이크로 SD카드는요, 보통 읽기 속도 초당 90메가, 쓰기 속도 초당 90메가 요 정도로 되는데, 그걸 여기 있는 갤럭시 북 프로에 꽂아가지고 파일을 옮겨보면 속도가 3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이온이나 그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속도가 다 그대로 90메가에서 100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북 프로가 그런 점에서 조금 원가 절감을 한 게 눈에 안 보이려고 했는데 제 눈에 보여버렸네요. 특히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사진이나 영상을 옮기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갤럭시 북 프로에서 입출력 단자는 아니지만 입출력 단자에 연결되는 충전 어댑터에서 굉장히 많은 향상이 있었는데요, 바로 질화 갈륨 충전 어댑터예요. 여기 있는 게 이온2 어댑터고요, 여기 있는 게 그램 어댑터인데 북 프로 어댑터를 이렇게 보면 확실히 작은 게 보이시죠? 그리고 C타입 단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떼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어댑터가 PD 충전의 기반인 PDO 기술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충전할 때 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PPS 기술도 지원하거든요. 같은 C타입 충전기지만 갤럭시 탭 S7 플러스 기준으로 북 프로 어댑터가 그램 어댑터보다 충전 속도가 더 빠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댑터가 호환성적인 측면이나 크기나 무게 측면에서 그램이나 이온보다는 확실히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 외에 갤럭시 북 프로가 정말 칭찬해줘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전원 관리 부분이에요. 제가 이 영상에서요, 데스크탑과 달리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CPU의 성능과 쿨링팬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배터리 소모 시간과 성능을 이렇게 좀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온이나 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능 옵션에 들어가려면은 따로 바로 성능을 조절할 수 있는 단축키가 없어가지고 펑션키와 F1번 설정을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저소음 모드, 최적화 모드, 고성능 모드 이렇게 설정이 가능했거든요. 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버튼이 없어가지고 펑션키와 F1번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센터로 들어간 다음에 저소음, 권장, 고성능 이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됐어요. 근데 북 프로는요, 펑션키와 여기 F11키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모드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세팅에 들어가서 보면 최적화 모드를 사용했을 때 마이크를 사용해가지고 주변의 소음이 더 시끄러우면은 팬을 더 빠르게 돌려가지고 소음은 좀 더 노트북에서 많이 나지만 주변 소리에 묻히게, 그 대신에 성능은 빠르게, 그렇게 설정을 해준다는 건 되게 똑똑한 기능이네요. 여러분이 만약에 갤럭시 북 프로를 샀는데 이런 세팅이 아니라 이렇게 옛날 버전의 삼성 세팅이 뜨는 분들은 업데이트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지문 인식도 좀 잘 안 되고요. 이 삼성 세팅을 포함해가지고 새로운 삼성 소프트웨어들을 대부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좀 쓰다 보니까 펌웨어가 최신 버전인데도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정을 보다 보니까 새로 나온 삼성 세팅에서 눈에 띄는 게 여기에 이렇게 다크 모드라고 있네요. 아무래도 OLED 패널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이네요.
OLED 패널이 노트북에 잘 쓰이지 않았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같은 화면을 오래 띄워놨을 때 화면에 잔상이 남는 버닌, 두 번째는 높은 가격, 세 번째는 바로 배터리 소모예요. 먼저 버닌부터 얘기해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갤럭시북 프로에 탑재된 OLED 패널은요, 청색 소자가 되게 크게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내구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버닌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걸 덜 생기게 하는 방법은 당연히 있을 텐데 그건 바로 화면 밝기를 어둡게 최대 밝기를 제한하는 방법이죠. 네, 갤럭시북 프로는 그 화면 밝기를 좀 제한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LCD 패널을 썼던 갤럭시북 이온2 같은 경우에는 화면 밝기가 최대 600니트였거든요. 근데 얘는 측정 결과 300니트가 나왔어요. 하지만 최대 밝기만 보면 북 프로가 가장 어둡습니다. 대신 OLED 패널답게 블랙 색상 표현과 대비는 되게 뛰어나네요. 밝기가 밝을수록 버닌이 더 잘생기니까 그걸 이렇게 예방을 좀 하려고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대신에 어두운 환경에서 썼을 때 최소 밝기는 갤럭시북 프로가 가장 어둡고 검은색을 표현하는 능력은 갤럭시북 프로가 제일 좋고 색공간도 얘가 제일 넓어서 디스플레이 품질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게 맞지만 그 밝기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OLED의 특성 중에 하나인 버닌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LCD에 비해서 OLED 가격이 높은 거야 대부분 알고 계시니까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OLED는요,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 같이 하얀색 화면이 많이 떠 있는 상황에서는 배터리가 LCD보다 더 빨리 닿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숫자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갤럭시 탭 S7 같은 경우에는 LCD 패널을 탑재했고 배터리 용량이 8000mAh거든요.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OLED 패널을 탑재했고 배터리 용량이 1090mAh예요. 배터리 용량만 보면 S7 플러스가 더 오래 갈 것 같죠? 근데 S7 플러스는 웹서핑 시간이 최대 8시간이고요. 배터리 용량이 오히려 적은 S7이 웹서핑 최대 가능 시간이 15시간이에요. 원래 OLED 패널이 흰색 화면을 계속 띄워놓는데 배터리 소모가 더 많이 듭니다. 왜 삼성전자가 삼성 세팅에서 이렇게 다크 모드를 이렇게 넣어놨겠어요? 색을 어둡게 사용해서 배터리 사용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버닌 현상도 좀 예방을 하고요. 근데 이런 거는 결국 웹서핑 자체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하얀색이 계속 켜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엑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크 모드를 해도 이런 셀들은 또 하얀색으로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하시는 분들은 OLED 패널의 디스플레이가 LCD보다 배터리 소모가 좀 빠르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갤럭시북 프로의 OLED 디스플레이가 좋긴 좋은데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노트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좋냐라고 물어보면 아쉬운 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쉬운 점이 더 있습니다. 그것도 세 가지나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뭐 이온2나 그램이나 북 프로나 다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은 화면 반사가 좀 심해요. 글레어 패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별도의 반사 처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뒤에 조명이나 제가 타이핑하고 있는 손이나 이런 게 비쳐 보인다는 거는 세 개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그램이 가장 거의 거울과 같이 보여요. 그래서 뭐 이런 화면 반사되는 거는 뭐 셋 다 공통적인 특징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해상도라는 특징에서는 그램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FHD보다 한 단계 위급이거든요. 근데 얘는 FHD급, FHD급 이렇게 1920, 1080이라는 해상도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요 북프로가 프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산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러면 16대 9보다는 16대 10 비율을 좀 더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해상도가 높고 16대 10 비율이 화면을 딱 봤을 때 확실히 넓다라는 느낌이 바로 들기 때문에 요 그램 쓰다가 북프로로 넘어오게 되면 화면 인치도 조금 더 작은 게 맞지만 해상도나 화면 비율에서 좀 많이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 이 영상에서 이온하고 그램하고 스피커 성능을 비교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그램이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갤럭시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성능이 그램보다 더 좋을까요? 네, 먼저 소리를 들어보시고 제가 결론을 내드릴게요. You want it forever. Try to play a game, but you don't play for keeps. Messing with a girl from the east side, yeah. Kinda love you, wanna build your dreams on, yeah. 네, 스피커의 성능은 그램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이 북프로, 그 다음이 이온2 요 순서대로 좋았어요. 그 다음 키보드 타원감은 어떨까요? 갤럭시북 프로는 키를 눌렀을 때 스트로크라 그러죠. 들어가는 키의 깊이가 원래 짧았던 이온보다 더 짧아졌기 때문에 되게 스트로크 짧아진 거에 대해 걱정 많이 했는데 삼성전자에서는 스트로크는 짧아졌지만 키보드의 구조로 개선해서 타원감을 더 높였다고 말씀을 했어요. 실제로 쳐보니까 이온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북 프로가 키를 눌렀을 때 스트로크는 짧지만 그래도 반발력이 조금 더 이렇게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누르는 맛이 좀 늘어나고 좀 경쾌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스트로크의 길이가 짧아지면 어쩔 수 없이 원래 일반적으로 쓰이는 데스크탑 키보드의 긴 스트로크에 익숙해지신 분들이라면 이런 짧은 스트로크 제품을 치려고 그러면 계속 더 누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더 안 들어가죠. 계속 더 누르려고 하는데 안 누러지니까 바닥을 이렇게 더 누르는 느낌이 들고 결국 많이 쉴수록 손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스트로크가 짧은 키보드 썼으면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데스크탑 키보드에 익숙해지셨다면 북프로가 경쾌한 건 맞는데 오래 타이핑하게 되면 이온보다 좀 더 피곤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그램보다 낫냐라고 물어보시면 전 그램의 타건감이 훨씬 낫습니다. 일단 스트로크의 길이가 1.65mm로 굉장히 깊게 되다 보니까 일반 데스크탑 키보드 치시던 분들도 요거 쳤을 때 많이 이질감 없이 치실 수 있고요. 물론 눌렀을 때 그램 같은 경우에는 누르는 힘값이 좀 약하고 튀어나오는 반발력이 좀 약해서 뭔가 좀 누르는 느낌이 없이 허공에다 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스트로크의 길이는 타운감에서 좀 깡패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상판의 셰시가 그램이 좀 많이 눌러져 가지고 아래로 쑥쑥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원래 타원감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칠 수도 있는데 그램은 그래도 스트로크가 길이가 길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타원감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판이 눌려가지고 타원감에 미치는 영향은 스트로크가 짧은 갤럭시 북 프로가 더 큰 것 같아요. 어쨌든 타원감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램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 그 다음으로는 두 개가 비슷한데 타건감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북 프로가 조금 나은 것 같고 피로감을 생각하게 되면 이온2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둘 다 비슷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확실히 1mm 스트로크에 이 정도 타건감을 만들어낸 거는 확실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소프트웨어 지원 부분인데요. 바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언팩에서 그렇게 자랑했던 갤럭시 생텍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세히 다루게 되면요 약간 갤럭시 북 프로에 대해서만 알아보는 것 같고 비교라는 측면에서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자세히 다루진 않을게요. 그리고 이런 갤럭시 에코시스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는요 여기 있는 갤럭시 북 프로뿐만 아니라 갤럭시 북 이온과 같이 예전 갤럭시 북 시리즈에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삼성전자하고 협업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 LG 그램에도 넣어줄지는 약간 의문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번 영상에서 다른 건 몰라도 퀵쉐어 기능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 퀵쉐어 기능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영상 파일이 2.81GB로 용량이 꽤 되거든요. 이거를 공유를 누른 다음에 퀵쉐어를 누릅니다.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엔 지금 인터넷 연결이 끊겨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퀵쉐어를 이렇게 켰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을 저장된 연락처만 이렇게 바꾸니까 바로 보이죠. 누르면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일을 보낼 겁니다. 여기 퍼센트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용량이 아까 전에 2.8기가인데 굉장히 빠르게 전송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속도는요 블루투스도 아니고요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송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통해 가지고 같은 공유기에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방식 아니고요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두 기기 간 바로바로 데이터 소모 없이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드롭, 퀵쉐어 그 기능이 노트북에 바로 적용이 된 겁니다. 와 이게 이제 드디어 지원하네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많이 써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가끔 보낼 때 오류가 뜨기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낼까 싶은데 뭐가 빠진 것 같죠? 네, 바로 성능 비교가 빠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 2개에 걸쳐가지고 갤럭시 북 이온 2랑 LG 그램 2021년도 모델이랑 제대로 비교를 했었죠. 그때 이 영상에서는요 둘 다 외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지 않은 모델 기준으로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인 이 영상에서는요 갤럭시 북 이온 2에서는 MX450이라는 외장 그래픽 카드가 선택이 가능한데 그랬을 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성능이 나은지도 비교를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둘 다 내장 그래픽 카드 기준으로는요 그램이 더 성능이 좋았고 외장 그래픽 카드가 이온에 탑재가 되는 순간 쿨링 시스템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래픽 카드 성능뿐만 아니라 CPU 성능까지 이온이 그램보다 더 나은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15.6인치 기준으로 내장 그래픽 카드일 때는 히트파이프 하나에 쿨링팬 하나, 이온하고 동일한 쿨링 시스템을 갖췄고요. 외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면 히트파이프 하나가 길게 들어가고 쿨링팬 2개 이렇게 이온2의 외장 그래픽 탑재 모델과 비교하면 쿨링 시스템은 다르지만 꽤 훌륭한 편입니다. 근데 북 프로는요 이온2랑 비교했을 때 램 확장이나 램 교환은 안 되지만 LPDDR4X라고 속도가 훨씬 더 빠른 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온과 북 프로는요 같은 CPU에 같은 램 용량에 같은 외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됐더라도 램 용량은 동일하지만 램 성능이 북 프로가 더 좋아서 아마 이온보다는 북 프로가 성능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성능 비교를 하게 되면 외장
외장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는 모델 기준으로 북 프로가 가장 성능이 좋고 그 다음이 이온, 그 다음이 그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 영상 내용도 길었죠. 요거까지 넣게 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게 될까봐 이건 제가 준비를 좀 더 해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번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들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뭐 프로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게 좀 부족한 점도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을 사전 예약으로 구입을 했는데 가격은 옵션이나 할인율에 따라 어떻게 얘기해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진 않을게요. 출고가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은 최저가 기준으로 비교해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최저가 기준으로 비교하게 되면은 출고가 기준으로 비교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따로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저는 성능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이번에 북 프로가 개선된 점이 좀 많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이걸 좀 메인으로 사용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갤럭시 북 프로가 그램보다 모든 점에서 나았던 건 아니었어요. 뭐 화면 밝기, 해상도, 화면 비율, 입출력 단자, 스피커, 타건감, 그리고 바디 내구성, 이런 점들은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도 북 프로가 그램보다 확실히 뛰어난 부분도 있었어요. 디스플레이 색공간, 두께, 무게, 성능, 충전 어댑터, 전원 옵션, 기타 소프트웨어 호환성, 디스플레이 상판의 강성, 그리고 스마트폰의 호환성, 이런 점들은 더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투표 올렸을 때는 갤럭시 북 프로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그 다음이 이제 그램이던데,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영상도 올렸고 제가 한 번 더 투표를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투표 올렸을 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